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뉴스 앵커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닥터개고생 이성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상권이 정해지면 그 상권에서 상가를 정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그 상권에서 내가 원하는 상가가 없으면 그 상권을 선택을 안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상권을 정하시고 나면 예를 들면 수원의 아주대 삼거리 이렇게 정하고 나면 거기서는 물건은 한 두세 개는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나와 있는 상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상권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다른 상권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기다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역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죠.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서 용인 안 되겠어. 나 용인에서 가장 좋은 상권이 여기였고 가장 좋은 상가가 여기였는데 이게 결렬이 돼서 안 되겠어. 그럼 나 용인 다른 상권 갈까? 아니냐. 그러면 다른 지역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가도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도 됩니다. 지역을 정하고 상권을 정하고 상가를 정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상가가 마음에 안 들면 상권을 고민하시고, 상권이 고민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지역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한 세네 번은 반복되셔야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뿅 반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요. 상권 결정에서 그러면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느냐. 고려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뭐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전에 출연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한 세네 개 정도 중요한 포인트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인구수. 그렇죠? 유동인구수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뭐 시간대별로 다르고 뭐 요일별로 다르고 하니까 유동인구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 세대 인구수. 세대 인구수 중요하거든요. 기본으로 나와 있잖아요. 대장 항문은 10만 명당 1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구 10만 명이면 대장 항문 의사가 1명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에 120만이라고 치면 항문외과가 의사가 12명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12명보다 많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항문외과가 많은 거예요. 그 12명보다 작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항문외과가 작은 거예요. 그럼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배우 인구수 중요하고, 세 번째는 주거 형태도 신경 써야 되죠. 아파트가 많으냐, 주택이 많으냐, 구도심이냐 신도심이냐 이런 거 중요.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그 아파트에 사는 인구 세대의 인구 나이대가 너무 젊다 그러면은 과가 또 안 맞는 과가 있고 맞는 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 인구, 주거 형태, 그 다음에 인구 연령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완전히 신도시다. 평수 작고 아파트 많고 평수 작은 아파트가 많고 젊은 사람이 많다. 그건 무슨 과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아과가 되겠죠. 내과가 되는 거고, 거기에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과가 들어가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반대로 예를 들면 구도심이고 주거가 많고 고령인 평균 연령이 60대 70대가 많고 뭐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이런 데를 딱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소아과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형외과나 재활외과나 통증외과나 이런 쪽이 또 잘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망. 상권 정할 때 교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주대 삼거리에 장편외과 바로 앞에 버스가 엄청 지나가거든요. 거의 수원시의 모든 버스가 다 간다고 할 정도로 엄청 버스가 많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이어야 되고요. 주차장, 정류장 근처여야 되고요. 지하철이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어쨌든 상권 분석의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세네 군데 정도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의 그 체크리스트 중에 제가 언급한 것 중에 경쟁병원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 경쟁병원 분석은 되게 중요합니다. 경쟁병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 불패이고 백전 백승입니다. 경쟁병원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쟁병원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 지역을 정하고 그 상권을 정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경쟁병원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서울로 치면 서울이 전체가 다 경쟁병원은 아니잖아요. 그 구, 예를 들면 뭐 금천구다. 그럼 금천구 근처에 있는 경쟁병원을 분석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업체들 이용 많이 하시고 저는 마케팅 업체도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저희 이제 장편외과에 마케팅 해주는 이제 회사가 아래 회사인데 여기서 경쟁병원 분석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씩 경쟁병원의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거든요. 예, 그런 정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경쟁병원이 이전을 한다더라. 다른 뭐 이렇게 건물을 사셔가지고 이전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정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봉지기 쌤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의료진이 바뀌었다. 또는 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 뭐 어디랑 제휴를 맺어서 뭐 쪽으로 좀 특화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정보들을 원장님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힘들고 그런 마케팅 업체나 공직 생활 하시면은 자회사들이 너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심성이 괜찮고 마음이 착하고 이런 분들하고 주로 컨택을 해서 한 2-3번 정도한테 에게 정보를 좀 많이 듣는 거. 왜냐하면 그 제약회사 직원은 저는 벌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굉장히 역할을 하는 벌꿀 같은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정보량은 진짜 짱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경쟁병원 분석을 할 때는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뭐 자기 약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원을 준비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업체들이 또 분석을 해줍니다. 정보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초음파 업체, 항문 초음파 업체는 항문 초음파는 뭐 쓸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없잖아요. 뭐 바이오 피드백 업체, 뭐 바이오 피드백 납품을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뭐 다 알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잘 되는지도 다 알아요. 뭐 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막 조언까지 해줘요. 아 원장님 제가 보니까 원장님은 말빨이 좋고 뭐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하시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얘기하거든요. 세무사님도 정보를 많이 주시고 노무사님도 정보를 많이 주시고 특히 장비하는 업체에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3번째 얘기를 하죠. 상권 분석 시에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상권 분석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 현장 답사는 필수이다. 네, 현장 답사는 무조건. 네, 현장 답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드뷰 보고 판단하지 마라. 어디가 상권을 딱 집어주면 어디 상가를 딱 집어주면 로드뷰 먼저 보면서 쭉 보는 거죠.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가보면 헐맨한 데 많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아파트도 있고 막 했는데 가보면 유령 도시처럼 유동인구가 없는 데도 많아요. 베드타운 같은 데는 엄청나게. 예. 그리고 심지어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밤에 주차장도 가보셔야 돼요. 밤에 불이 얼마나 켜져 있는지도 봐야 돼요. 입주가 신도시면은 입주가 얼마나 됐는지도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가서 밤에 불이 몇 개, 저녁 8시에 불 몇 개나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 아파트 주차장이 얼마나 차 있는지도 확인하고, 상권 분석, 지역 분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대 삼거리에 만약에 내가 개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저는 용인에 거기 갈라 그랬거든요. 보정동. 지금 보정동에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입점을 했는데, 오픈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거기 가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3일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내도록 앉아 있고, 평일에 또 가서 오후 반차 써가지고 계속 앉아 있고, 유동인구 판단하고 계속 그 현장에서 그 상권을 보는 거죠. 그 현장에서 그 상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느낌이 옵니다. 그러지 않고,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 와이프는 데이터 되게 좋아해서 데이터 가지고 동사무소 들어가서 뭐 배우 인구수 다 떼고 성별 떼고 뭐 다 데이터로 해가지고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데이터보다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완벽하죠. 한 사람은 데이터, 한 사람은 느낌. 2개를 접목하면 최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상권 분석할 때 제가 지역 정할 때 와이프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와이프랑 같이
상권 결정하실 때도 같이 가셔야 돼요. 사모님들 안 가시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사활을 걸고 우리 가정의 운명을 걸고 하는 개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1선에서 와이프가 하시거든요. 나중에 개원하고 나서도 와이프가 개입하는 병원이 거의 대부분인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현장 답사는 필수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상권 정하실 때 세네 개만 보시라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요. 100점짜리 상가는 없습니다. 100점짜리 상권은 없습니다. 100점짜리 인간도 없잖아요. 저도 결격 사유가 많고 저도 단점이 많습니다. 상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좋은데 이건 안 좋다.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아주사 삼거리에 지하철이 없단 말이에요. 수원에 지하철역이 그렇게 많은데 안 좋거든요. 있습니다. 뭔가 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 이건 좋은데 이건 안 좋다. 뭐 이런 거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A부터 Z까지 다 충족시키는 데를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개원 못 합니다. 개원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장담컨대 100%는 없습니다. 100점 만점 자리는 없어요. 있으면 벌써 다 들어갔지. 예. 그리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충족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가치관에서 난 최소 이거는 해야 되겠다. 최소 이거는 충족시켜야 되겠다. 충족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충족이 되면 믿고 가시는 겁니다. 믿고 가시는 겁니다. 그냥 여기가 최선이었다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입지는요. 어느 정도 안 되는 자리에만 피하면 원장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시작을 하면서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안 되는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가면 망하는 자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적어도 저기는 안 돼. 저기는 피해야 되겠어. 이거는 찾으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꼬드김에 의해서 그런 데 막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문가 추천을 받고 어느 지역에 갔어요. 그 지역에 저기 상권이 좋다 그래서 갔는데 그 몇 개가 있어요. 상가가. 나중에 상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기를 추천을 해요. 가격도 싸고 좋대요. 근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심지어 그 상권도 아니었어요. 뭐 그나마 그 지역에서 제일 뜨고 있는 상권이라고 하는데 갔는데 뭐 헐빈한데 뭐 조용한데 뭐 유동인구도 없어. 뭐 지역 지도로 보면 거기가 좋아. 왜냐면 거기가 읍사무소 있고 거기에 법원 이렇게 뭐 지부도 있고 뭐 등기소 뭐 있어. 뭐 좋아. 되게 좋아 보여. 근데 뭐 유동인구가 없는데 뭐. 예. 그런 거 있거든요. 가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자리는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 네. 자, 상권 얘기 네 번째에서 신도시가 좋은가 구도심이 좋은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은 있는데 과마다 틀리고요. 뭐 이렇게 만성질환을 보는 급여 보험과는 구도심이 좀 유리한데 신도시에 들어가면 처음에 인구풀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한계가 있고 외과도 사실은 항문외과도 너무 신도시에 가면 그 몇 년 동안에는 조금 굶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인구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거를 좀 판단해야 되겠고 신도시의 장점은 일단 확장성이죠. 나중에 커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선점 효과가 있는 거죠. 다른 과가 다른 경쟁 의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소위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도시가 동탄처럼 짧은 시간에 대박이 나가지고 확 뛸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신도시는 정부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밀었는데 인구가 유입이 안 되면서 거의 유령 도시처럼 생기는 그런 신도시도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면 또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 들어가는 거는 좀 모험이기도 하고 어떤 승부수를 던지는 거인데 저처럼 안전지향형인 사람은 저는 신도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도심은 좋은 거는 이제 안정성이지만 단점은 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고 이렇게 거기 선점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해서 이기려면은 또 부단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단점은 또 있겠습니다. 구도심이 좋으냐 신도심이 좋으냐는 사실
한 번에 뭐 결론날 수는 없는 거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되 중요한 건 지역을 정하고 상권을 정하실 때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 생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전문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입지 완전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제 의견이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역을 정하고 상권까지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상가를 정하고 상가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엉덩이 대장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닥터 명희라는 유튜브도 진행하고 있고 닥터 개고생은 부캐처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닥터 개고생 할 때가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작은 지식이 여러분들한테는 또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